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이 트레이닝 파트의 허위 및 축소 보고로 피해를 본 것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이종열 삼성단장이 취임과 함께 데려온 트레이닝 파트의 핵심 관계자가 현장 코치진의 선수의 검진 결과를 온전히 전달하지 않으면서 혼란을 초래, 애꿎은 선수들만 부상 악화 혹은 태업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키움 히어로즈에 입단한 루벤 카디네스의 태업 논란이었다. 카디네스는 지난 7월 카데나스라는 등록명으로 삼성의 대체 선수로 입단, 7경기 타율 0.333, B14타수 8안타, 2홈런 5타점을 기록하고 방출된 바 있다. 카디네스는 7월 26일 KT 위즈전에서 겪은 허리 통증으로 한동안 전열에서 이탈했다. 구단은 병원 검진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그의 공백은 길어졌다. 카디네스는 8월 6일 한화 이글스전에 대타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데 어색한 스윙으로 삼진을 당한 뒤 수비에서도 전력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구단은 선수가 직접 출전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한 터였다. 이는 곧 카디네스의 꾀병 및 태업 의혹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시즌 중부터 한 오랜 취재 결과 카디네스는 꾀병이 아니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여러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카디네스는 처음부터 옆구리와 허리 사이의 요방형근 미세 손상이라는 병원 소견을 받았다. 그러나 트레이닝 파트의 핵심 관계자는 현장 코칭 스태프에겐 단순한 담 증세라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병원마다 소견이 다를 수는 있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단정 지을 증세는 아니었다. 카디네스는 계속 통증을 호소했지만 트레이닝 핵심 관계자는 출전을 강요했다. 태업 논란이 있던 8월 6일 경기 전에도 카디네스는 뛰기 어렵다고 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디네스의 상황을 제대로 듣지 못한 코칭 스태프는 그가 꾀병을 부린다고 오해하며 출전하도록 했다. 현장 관계자는 선수에게 직접 상태를 듣지는 않았다. 트레이닝 파트의 보고를 통해 선수 상태를 체크했다. 검진 결과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듣고 8월 6일 경기에 출전시켰다라고 당시를 돌아봤다. 결국 카디네스가 마지못해 출전하겠다고 했고 경기에 나선 결과 더 큰 부상을 입었다. 논란의 꾀병 사태가 커진 뒤 이후 재검진을 받은 카디네스는 자신의 자기 공명 영상 MRI를 미국에서 스트렝스 코치로 일하고 있는 친형에게 보냈다. MRI 등 자료를 통해 미국 의사에게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결과는 복사근 손상. 하지만 카디네스는 이미 태업 논란으로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었다. 최근 키움과 계약한 카디네스는 옆구리 미세 손상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의 부상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삼성 구단은 카디네스를 두고 태업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긴 했다. 하지만 병원 검진 결과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꾀병 의문을 키웠다. 선수단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관계자는 당시 카디네스의 상태를 모르던 선수단도 처음엔 그를 꾀병을 부린다고 의심했다. 하지만 이후 카디네스의 상황을 전해 듣고는 오해를 풀었다라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삼성 구단의 고위 관계자는 당시 트레이닝 파트가 처음부터 카디네스는 이상 없다고 보고했다. 트레이닝 파트가 의도적으로 허위 보고했다고 믿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이런 정황을 볼 때 팀 내부에서도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카디네스 사례만 있었던 게 아니다. 삼성의 다른 선수들도 시즌 도중 통증을 호소하며 정밀 검진을 요청했으나 트레이닝 파트는 병원 검진 없이 침 치료나 임시방편으로 해당 선수를 조처한 것도 알려졌다. 햄스트링 통증을 호소했던 A 선수는 병원 검진 대신 임시방편으로 치료를 받다. 부상 기간이 길어졌다. 핵심 선수 B는 오랜 회복 기간이 걸리는 광배근 부상을 당했으나 트레이닝 파트가 며칠 후 캐치볼이 가능하다고 코칭 스태프에 축소 보고한 사례도 있었다. 또 다른 핵심 선수 C도 발목 인대가 부분 파열된 상태로 경기를 뛰었다. 이러한 조치는 시즌 막판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이어져 삼성은 포스트 시즌 PS에서 제대로 된 전력을 구성하기 어려웠다. 삼성 구단은 선수들의 부상 정보가 내부에서도 쉽사리 돌지 못하도록 단속해왔다.
이는 단순히 전력 노출을 우려해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담당 코치에게도 선수들의 부상 정보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감독과 코치가 잘못된 정보로 출전 명단을 작성한 데다 통증을 안고 뛰는 선수는 더 큰 부상 위험에 노출됐다. 이종열 단장은 PS를 앞두고 선수단과 가진 자리에서 정규 시즌 2위의 업적은 트레이닝 파트의 공시라고 공개적으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선수들은 이미 시즌 내내 크고 작은 부상을 안고 있었다. 투혼과 승리욕이라는 명목으로 선수들의 고통을 키운 셈이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따르면 2023년 삼성 선수들이 부상자 명단에 오른 건수는 총 17차례였다. 올해는 29차례로 급등했다. 올 시즌 삼성의 호성적을 트레이닝 파트의 공으로 돌리기에는 무리로 보인다. 이 상황에 대해 구단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답변드리기 어렵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삼성에겐 꼭 필요해. 알짜 집토끼 류지혁, 내부 FA, 자유계약 선수와 외부 FA를 모두 잡았다. 외국인 선수 구성도 완료했다. 삼성이 내년 시즌을 앞두고 팀 구성을 점차 완성해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 집토끼 하나가 남아있다. FA 자격을 선언한 내야수 류지혁의 계약 소식은 들려오지 않는다. 삼성은 잔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 관계자는 류지혁은 필요한 선수고 협상 중이라며 당연히 협상을 해야 한다.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협상은 진행 중이다. 올해 한국 시리즈 준우승에 그친 삼성은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전력에 경험을 더하고 있다. 외국인 투수 아리엘 후라도는 KBO 리그에서 2시즌 동안 뛴 경험이 있다. FA 계약으로 삼성과 인연을 맺게 된 최원태도 2015년 프로 무대에 데뷔 후 선발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외야수 김원곤도 잃을 수 없었다. 김원곤은 2011년 삼성에 입단한 후 줄곧 한 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다. 현재 삼성 외야진 중 최고참이다. 김원곤은 2년 총액 6억 원이라는 다소 소박한 조건의 FA 잔류 계약을 맺었다. 삼성 내야진은 주로 젊은 선수로 구성되어 있다. 유격수 김재현과 3루수 김영웅은 2003년생으로 1군에서 3시즌을 소화했다. 1루 자원인 베테랑 박병호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1994년생인 류지혁은 중간에서 내야진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왔다. 한국 시리즈 2차전서 이재현이 갑작스레 수비에서 빠졌을 때 대신 유격수 수비를 맡았던 김영웅이 실책을 저지르자 그를 다독인 이도 류지혁이었다. 류지혁은 하늘 봐. 하늘 무너졌어? 라고 물으며 김영웅의 마음을 안심시켰다. 올 시즌 주장은 구자욱이었지만 류지혁은 부주장의 역할을 하면서 삼성이 단단한 팀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다. 올해 정규 시즌 성적은 100경기 타율 0.258 3홈런 36타점 등이었지만 단기전에 강했다. 플레이오프 3경기 타율 0.429 7타수 4안타로 활약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는 5경기 타율 0.400을 기록했다. 팀이 준우승에 그치자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구단 측이 밝힌 것처럼 류지혁은 삼성이 필요한 선수다. 하지만 선수와 구단 측의 조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류지혁이 좋은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시즌 중 부상이 잦다는 점 등은 몸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FA 등급 B등급으로 분류돼 이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잔류가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어떤 조건으로 양측이 환히 웃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더욱 질 높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즐겁고 보람찬 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흥미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및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의 영상에서 다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